안녕하세요. 지난번 조합 강의에 이어서 대표 유형을 마저 풀고 여기 이번 단원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 대표 유형 6번까지 풀었었는데요. 7번은 안 풀 겁니다. 왜냐면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7번은 건너뛰고 우리 8번부터 한번 볼게요. 8번부터 몇 번까지 있냐면 14번까지 있는데 오늘 여기 나가면 유형 14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서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푸는 대표 유형들은 백지 학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숙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131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8번부터.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8개의 점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 근데 그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지금 평면 위에 있긴 한 거야. 점들이. 내가 뭔지는 모르고 어떤 평면이 뭐 있다 쳐보자.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어요. 이 위에 8개의 점이 있는데 어느 한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어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걔는 그냥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지. 2점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3점은 그렇게 있지 않대. 그러면 겹치지 않게 있겠다는 말이라서 원 위에 8개의 점이 팔각형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려주면 되나? 팔각형?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은 근데 같은 평면 위에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 보기 불편하게 이렇게 원으로 할까요? 그래서 이걸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뭐의 개수? 직선의 개수를 구해버려요. 직선이라 하면 2점을 지나는 선을 말하는 것이.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으면 이거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8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잘 봐봐. 이번에 뭐 이렇게 골라보자. 이래도 직선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골라볼까? 이래도 2개 이으면 직선 나오지. 그러니까 8개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되는 거구나. 2개의 점만 골라주면 된다. 조합으로 풀어줘야겠죠? 8개 중에 2개를 고른다. 8C2 풀어주시면 얼마? 2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다음에 9번 보면요. 구각형이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보면 좋겠대. 그러면 우리 얘도 원 위로 한번 옮겨보자. 원이 있어요. 그 위에 구각형을 그리는 거야. 점을 찍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좀 이상한 구각형이 10개야? 아니 그럼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다시 9개 그려볼게요. 원부터 다시 그려볼게요. 원 그리고요. 점 9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됐지? 구각형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방금 했던 거 점 2개 고르면 직선 하나가 생겨요. 그쵸? 점 2개를 고르면 이렇게 직선 하나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대각선을 구해야 돼. 자, 잘 봐봐라. 방금 제가 이렇게 그린 건 대각선이 아니에요. 왜? 구각형이 어디에? 요만큼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각선이라고 볼 수 없어. 대각선은 누구야? 저 변을 제외하고 꼭지점에서 서로 요 2점을 골랐을 때 이은 점 이런 걸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9개 중에 2개를 골라볼까요? 어쨌든 직선이 나오긴 할 거야. 2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아이고 뭐가 맞냐면 자 요거 하나 빼고 요거 하나 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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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나머지만 고르면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선이 되겠지. 해서 몇 개의 변을 빼주는 겁니까? 9개의 변을 빼주면 되겠어요. 9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6 마이너스 9 얼마죠? 2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각형의 개수 한번 볼게요. 반원 위에 이렇게 7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3점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다. 어디? 여기 이렇게 골라도 삼각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골라볼까? 여기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삼각형 또 나오죠. 그러면 내 맘대로 이 7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3개를 골라주면 삼각형이 나와. 자, 근데 이 경우로 한번 봐봐요. 3점을 골랐어. 근데 하나, 둘, 셋을 고른 거예요. 이러면 뭐가 나와요? 직선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빼야 돼. 어떤 경우들을 빼야 되는 거야? 이 밑에 칸, 4칸에서 3개를 고르는 거는 삼각형이 안 나와. 무조건 뭐가 나와? 직선이 나와. 그러니까 그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4시 3을 빼면 되겠다. 근데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4개 중에 3개를 고르나 4개 중에 1개를 고르나 어때요? 똑같은 경우의 수였지? 조합이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저게 계산하기 더 쉬워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7, 6, 5, 그 다음에 3, 2, 1 빼기 얼마? 4시 1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4겠죠. 그러면 여기 계산하시면 35 마이너스 4니까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31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로. 자, 이때 5개의 가로선이랑 3개의 세로선이 있는데 이 5개가 평행하고 3개가 평행하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냐?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그럼 한번 골라볼게요. 이 5개 중에 저는 2번째랑 5번째를 골랐어요. 그럼 2개를 골랐어. 그 다음에 어쨌든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변이 위아래로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로로 그어져 있는 것 중에서 얘 2번째랑 3번째를 골랐어요. 그럼 이때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고르면 되는 거야? 5개 중에 아무거나 2개 고르면 되고 5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이렇게 고르면 지들끼리 조합을 이뤄서 뭘 만들어낸다고?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낸다고. 무조건 생겨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이걸로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4번, 5번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1번, 2번을 여기 이렇게 골랐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어디 생겨요? 넷이 만나는 요 구간에 요런 게 하나 생기는 거지. 해서 우리가 구해줄 거는 5C2, 3C2 해주는데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야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지. 사각형이 나와야 하니까 4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2개 골라서 4개의 선이 된 거지. 5C4,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요. 2가지, 10개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3개니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몇 가지? 3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2번, 유형 13번은 좀 나중에 보고요.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토너먼트를 할 거래. 얘는 문제집에 없는 거라서 따로 그려가지고 백지학습을 해주세요. P랑 Q가 있는데 이 두 팀을 포함한 5개의 팀이 참가하는 교내 농구 대회가 있대요.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한다. 네, 이때 두 팀 P와 Q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지금 P, Q가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P랑 Q가 이렇게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러려면은 일단은 크게 어떻게 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결승전을 기점으로 3팀이 경쟁하는 게 있고 2팀이 경쟁하는 게 있네? 그럼 일단 저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겠지?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P를 내가 어디다 넣었냐면 P를 여기다 넣었어. 그 다음에 Q를 내가 이번에 여기다 넣었어. 이 경우랑 그 다음에 P를 여기다 놓고요. 또 Q를 여기다 넣었어. 방금 그러면 얘는 이 두 번째로 쓴 얘는 위에 거랑 같은 경우예요. 그치?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위에 거 하나만 보면 돼. 그 다음에 방금 1번은 P가 부전승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였는데 두 번째는 P가 부전승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경우야. 그 다음에 Q는 여기에 오는 경우. 그러면 P가 이쪽에 온다 한들 Q가 여기 그대로 있으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쵸?
볼 필요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나중에 뭐만 봐주면 되냐면 PQ가 뭐 하는 경우? 자리 바꾸는 경우를 보면 되겠지. P가 2명이랑 경쟁해서 올라가는 거랑 Q가 3명이랑 경쟁해서 올라가는 거 그걸로 나눠 똑같이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 한번 먼저 봅시다. 첫 번째 경우 먼저 볼게요. Q가 지금 요 자리에 들어왔어. 여기에 들어왔어. 그러면 Q랑 싸울 여기만 한 명 골라줘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자리 팀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3C1이 됩니다. 그쵸? PQ를 제외하면 나머지 3팀이니까. 그러고 나서 몇 팀이 남아요? 2팀이 남지? 그럼 2팀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요 두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남은 2팀이 A팀이고 B팀이라 해봐. 이렇게 들어가나? B팀이 들어가고 A팀이 들어가나? 어쨌든 그 사람이랑 이긴 사람이랑 올라와가지고 P랑 만나서 결승 가는 건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면 2팀이 남았다는 건 누가 들어가나 사실 순서가 의미 없다는 얘기죠. 2팀이 그냥 남은 2팀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2팀에 넣는 거라서 이 경우는 어차피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Q랑 붙을 3명 중에 1명만 골라주는 이 경우만 가지수를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남은 2팀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Q랑 싸울 팀을 넣어줘야 돼. Q랑 싸울 팀 3팀 중에 1명을 골라서 넣어주자. 자, 그러면 이제는 2팀이 들어가야 되는 2팀이 남는데 그 2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한번 볼까? 이 자리. P랑 먼저 만나야 돼. P가 지금 부전승을 안 하고 있으니까 P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P랑 싸워서 여기 와가지고 나머지 1명이랑 올라가는 그 경우를 봐줘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팀이 2팀 중에 몇 팀? 한 팀이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팀은 바로 그냥 결정되겠지.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서 따져주는 경우는 3C1 곱하기 2C1입니다. 지금 저 두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3C1밖에 없죠. 그럼 3C1 먼저 계산해 주시면 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3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몇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합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총 몇 가지? 9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이 결승점을 기점으로 반으로 갈랐을 때 P를 내가 3명에 붙는 팀에 넣고 Q를 내가 지금 2명에 붙는 팀에 넣은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9가지를 몇 배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배 해주셔서 총 18가지의 방식이 있겠습니다. 토너먼트를 치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PQ가 만나는 1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대표 유형처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냥 대진표 작성하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 대진표 작성하는 그 방법을 2가지 방법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아. 이렇게 2팀이 있고 한 팀이 부전승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결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2팀이 총 5팀이 만나는 건데요. 첫 번째 방법 한번 봅시다. 1번은 5명. 자, 이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결승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반을 갈라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몇 팀이 와요? 3팀이 오고 여기에 몇 팀이 와요? 2팀이 오죠.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갈 3팀을 고르는 거야. 5명 중에 3팀을 골라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기 두 자리는 바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긴 자동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부전승이지?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는 부전승을 골라줘야 돼. 3C1 해주시면은 이게 끝이에요. 30까지. 계산해보면 30까지가 나옵니다. 여기 5, 4, 3, 3, 2, 1 그리고 3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약분하면은 10 곱하기 3이니까 30까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푸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푸냐면 잘 봐봐. 수녀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리를 정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5자리가 있는 거지. 그러면 몇 팩 하면 돼? 5팩 하면 되죠. 그 중에서 봐봐. 경우가 달라지는 구간을 한번 보는 거야.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별표,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별표에는. 내가 여기 이렇게 A, B가 들어가나 BA가 들어가나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뭐 CD가 들어가나 DC가 들어가나 똑같은 경우인 거지. 그 부분을 들어가도 상관이 누가 들어가나 의미가 없는 부분, 순서가 의미 없는 부분을 별표를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부전승을 누가 하는지는 되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누가 이겨서 올라오는가. 여기 순서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X를 쳐주시고요. 별표 친 부분이 몇 군데냐면 2군데네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똑같은 걸로 보는 거라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5 빼기 120이죠. 거기에 얼마? 4분의 1을 곱하면 30까지로 가지수가 똑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푸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분할 마저 해볼게요. 분할과 분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할은 뭐냐면 뽑는 거야. 근데 분배를 또 시킬 수 있어. 얘는 나열이에요. 뽑는 건 조합이고 나열은 순열로 풀어줘야 되겠지. 근데 분할은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 서로 다른 조. 이걸 그래서 나누는 거야. 서로 다른 조를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분배는 서로 다른 조를 나누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10개의 사탕이 있었어. 서로 다른 10개의 사탕은 뭐 딸기맛, 포도맛, 자두맛, 메론맛, 뭐 복숭아맛, 박하맛, 누룽지맛, 커피 뭐 이렇게 10종류가 있었다고 해보는 거야. 엄청 많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버려. 1개, 2개, 3개, 4개로 나눠지도록 나눠버려요. 이걸로 분할을 해버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개 중에 1개 고르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았지? 9개 중에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죠? 그러면 7개 남았지. 7개 중에 3개 고르고, 나머지 몇 개? 4개 중에 4개를 골라주면 되겠다. 해서 얘를 분배를 해버려. 누구한테? A, B, C, D라는 사람한테 4사람에게 분배를 해보면 4개의 주머니가 나오는 거잖아. 주머니에 1개 하나 들어가고 1개에 2개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에 3개 들어가고 하나에 4개 들어가고 이런 주머니가 생겼는데, 그럼 걔를 여기 A, B, C, D들한테 나눠주려면 A가 가질 수 있는 게 4덩어리. 그럼 A가 하나 가져가면 B는 3개 가져갈 수 있고 C는 2개, D는 하나. 그러니까 얼마예요? 4팩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 계산해주고 이거랑 곱하기 4팩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봅시다. 이 경우는 2개, 2개, 6개로 분할해보래.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0C2 골랐어. 그러면 몇 개 나왔지? 8C2 해주고 6C6 해준 다음에 그럼 3덩어리 나왔으니까 3팩 이렇게 풀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요. 잘 보세요. 어쨌든 여기 두 묶음으로 나눠지잖아. 저 묶음의 수가 같아서 그래요. 사탕은 서로 다른데 들어가는 바구니는 똑같아서 구분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두 묶음 이 바구니가. 한번 보자. 만약에 여기에 두 개 나누면 총 몇 개의 사탕이지? 4개의 사탕인 거지. 뒤에 6개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 4개의 사탕 맛 뭐가 있을까? 딸기맛, 포도맛, 메론맛, 복숭아맛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두 묶음. 그러면 딸기 포도 넣고요. 그 다음에 딸기 메론 넣고요. 그 다음에 딸기 복숭아 넣고 포도 메론 넣고 포도 복숭아 넣고 메론 복숭아 이렇게 6개를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다른 두 묶음에는 여기 내가 고른 2개 말고 나머지 2개가 들어가는 거야. 자동으로. 메론 복숭아, 얘는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딸복을 넣었으니까 포메를 넣어야겠지? 그리고 포메를 넣었으니까 딸복을 넣고, 포복을 넣었으니까 딸매를 넣고요. 매복을 넣었으니까 딸포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봐봐요. 잘 봐요.
딸포, 매복 이렇게 나눠진 거. 밑에 또 있어. 어디 있냐면 얘랑 지금 똑같아. 얘랑 같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딸매 어디 있습니까? 또 네, 얘랑 똑같이 같은 경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랑 어때? 같은 경우야. 그래서 이렇게 묶음의 가지수가 같으면 이거를 들어가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뭘 해줘야 돼? 나누기 2팩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바구니의 개수의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줘야 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분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 유형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동전 6개가 있는데 똑같은 주머니에 2개 똑같은 주머니가 있는데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말해보래요. 그러면 6개가 있으니까 얼마? 1, 5 나눌 수 있고 2, 4 나눌 수 있고 3, 3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그러면요.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자 6개 중에 1개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 5개를 고르면 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럼 더하기 6개 중에 2개 고르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 골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3개 6개 중에 3개 고르고 3개 중에 3개 골랐는데 이 경우에는 이 3개랑 3개가 구분이 되지 않죠. 같은 바구니가 됩니다. 따라서 나누기 얼마? 막아야 돼. 이게 다른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수녀를 역으로 해준다. 나눠준다. 2팩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6이 1이면 6 곱하기 5이 5면 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6이 2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4이 4면 1이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5 곱하기 4 3, 2, 1 곱하기 1이고 2팩분의 1이죠. 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6 없어지고요. 그러면 다 하면은 6 더하기 15 더하기 여기가 2니까 약분되면은 2가 되면서 10이죠.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31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3번도 한번 해봅시다.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2개, 1개의 세 묶음으로 나눠서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5C2 그리고 3C2 그 다음에 남은 거 1C2를 하는데 지금 요 묶음, 요 바구니가 어때요? 겹치는 바구니예요. 그래서 2팩분의 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다. 3팩토리얼 순열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하시면요. 예, 얼마가 나와요? 한번 해봐요. 그리고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제가 여기서 방금 풀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131쪽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제가 방금 푼 문제 백지학습 다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